네, 물가가 올라서 실질 임금은 그대로인데도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전문가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냥 세금 확 깎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동안 급등했던 종부세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이 높은 경우에 실질세 부담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정했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근로자들이 이런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필요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와 관련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네요. 종부세, 공제 확대. 그 중에서 이제 그 고정됐던 과표 구간을 조정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명목 임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는데 세금만 더 늘어난다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에 보통 명목 소득도 그에 준해서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질 소득, 물가로 명목 소득을 나눈 실질 소득은 변함이 없는 거죠, 보통. 또는 그렇죠. 아주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세금은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서 누진세제에 의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명목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이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초과 누진세제의 어떤 특징이죠. 초과 누진세제. 과표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되나요, 분야별로? 지금은 총 8개 구간인데 주로 이제 근로자 계층이 속해 있는 구간은 보통 1억 5천 이하, 그러니까 8,800만 원 경계선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 4,600만 원, 또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0만 원하고 4,600만 원, 8,800만 원. 세율을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금 제일 낮은 1,2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이 6%, 6%요. 15, 그다음에 이제 15%, 4,600만 원에 15%. 그리고 8,800 이하 구간이 이제 24%.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세금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월급이 좀 올랐는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과표가 4,600 이하였다가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이 조금 많이 증가하면서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높은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제는 항상 명목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소득세가 더 빨리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근로자를 놓고 보면은 그런 경향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간 자체가 오래전에 지금 정해진 거죠? 지금 구간은 이제 2008년에 2008년. 정해지고 14년 동안 고정돼 있었죠. 14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올해까지 아마 넣으면 거의 35% 넘어서 한 40% 가까이 증가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그보다 훨씬 많아졌겠네요. 세금은 보통 40, 50%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분의 이제 소득세, 그러니까 평균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 실효세율을 모든 근로자를 다 이렇게 놓고 평가해 보면 뚜렷하게 지난 14년 동안 3.5%에서 4%대로 증가하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의 14년간 이런 중산층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바꾸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게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안 내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국가마다 과표 구간을 정해놓고 고정시키는 국가들이 있고 또 물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계속 연동해서 올려주는 상향 조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고정하는 국가고요, 과표 구간을. 그 외 OECD의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주요 국가들은 물가에 준해서 매년 이것들을 이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생계비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예. 뭐 이게 대부분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랑 연동이 되겠죠. 예. 생계비 지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비례해서 과표 구간을 해마다 올리는 경우에 해당하고 캐나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CPI하고 연결을 해서 해마다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다 과표분을 반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대부분 국가가 물가 연동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표 구간을 고정하는 대신 예. 과거에는 주로 이제 세율을 조금 인하했어요. 세율을. 예. 과거 옛날에 이제 4단계 세율일 때는 세율이 10%, 20%, 30%, 40%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10%가 6%까지 낮아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표는 고정한 대신 예. 지난 20, 30년 동안 세율을 조금씩 낮췄어요. 낮췄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불규칙합니다. 주로 선거가 있거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하면 전후로 해서 예. 아무래도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조금 네. 임의로 이런 세율 인하를 취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이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빨리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세제 당국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실효세 부담을 조금 이제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상승 효과가 크고 그로 인해서 실질세 부담은 사실은 꾸준히 이제 증가해온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최고 소득세율이 지금 네. 45%인가요? 지금 45%로 돼 있고요. 굉장히 높은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이제 45%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방세 10%가 얹혀져서 지금 49.5%입니다. 49.5%. 그러니까 뭐 50% 조금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G7 국가들이 지금 49.7%로 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G7 국가의 평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50%가 넘어버렸고요. 55% 최고 세율이요? 다 돼 있고 독일이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47%대인데 예. 그러니까 G7 국가로는 우리가 평균이지만 OECD 국가 한 35개국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은 최고 세율이 OECD 국가 42%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면 네. 이번에 이제 소득세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요일 그 기재부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에 이 과표 구간 조정이 거의 이제 확실한 것처럼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이제 과표 구간이 14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도 맞고 예. 지금 일부 조정이 있을 거로는 되는데 대폭적인 조정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대폭 조정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고 또 세율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8,800만 원 이하 구간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 구간을 예. 약간 조정하는 정도, 약간이라고 할 때 한 10%, 많아야 10% 정도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뭐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은 과표 구간의 큰 폭의 조정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으로 이제 소비 지출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좀 확대한다든지 특히 이제 고유가에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이제 대폭 또 소득 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지금 이제 식대 비과세하는 부분을 뭐 한도를 올려준다든지 지금 식대 비과세라는 게 월급에 포함되는 그 식대 비과세. 월급에는 포함되지만 예. 세금 과세 대상은 아닌데요. 지금 얼마 지금 비과세예요? 그게 아마 10만 원, 10만 원? 월 10만 원이 아닐까 싶은데 또 그 한도를 좀 올려주는. 대폭 올려주는 정도. 이거 일시적인 조치로 봐야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문화비 지출에서 뭐 영화 관람료도 넣는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것들은 공제 뭐 대상으로 추가해 준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연금 소득 공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도를 좀 올리고 연금 소득 공제. 예, 연금은 이제 불입하게 되면 지금 이제 소득 공제를 400만 원 반대 이런 걸 올린다든지 또 퇴직 소득을 이번에 아마 그 세부담을 좀 낮추는 방안이 또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 소득의 세부담을 주로 완화? 이제
그 고령층의 이제 하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득세는 아니지만 예. 중산층에게 또 부담이 되었던 건 사실 보유세거든요. 종부세죠, 특히. 종부세, 예,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같은 경우에 지난 3, 4년 동안 너무 빠르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 종부세부터 과표를 2020년 수준으로 한다고 조정한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공시 가격을 과거 거로 적용할지 아니면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예. 공시 가격의 이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삼거든요. 그걸 뭐 60, 70% 낮춘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일시적 이주택자가 좀 불합리하게 이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일주택자로 뭐 본다든지 또는 이제 고령층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 부담은 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납부 유예를 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네. 그 과표 구간을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0% 정도 올린다. 뭐 24% 세율이 물리는 8,800만 원 같은 걸 조금 올린다 그런 것이 검토되고 그렇죠. 있다는 뭐 거잖아요. 8,800을 예를 들어서 10%가 하게 되면 한 뭐 9,500, 600 이렇게 아니 그런 걸 갈수 조금씩 있겠죠. 올리면 월급쟁이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 구간만 혜택을 그 초과 누진세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5천이 넘는다. 그러면 38% 세율이다. 이렇게 지금 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1억 5천이 넘는 부분들만 부분만 그런 그러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 예. 1억 억대 연봉자라도 과표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6%가 적용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또 4,200만 원까지는 또 15%가 적용되고 이런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내요. 과표 구간이 모든 세 개 구간이 다 올라오면 네. 1억 연봉자는 다 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이제 과표 구간이 조정이 되면 네.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세수에 주는 효과도 예. 영향도 커집니다. 그래서 과표 구간의 어떤 대폭적인 상향 조정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폭 될지. 과표 구간을 대폭 올리는 건 좀 조금 네, 아마 지켜봐야 올리더라도 조금만.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만 올 것이다. 이렇게. 어찌됐든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건데 이 정부가 왜 이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예. 뭐그 나라 빚도 많은데 네네. 뭐 여튼 규모의 관계 조금 깎아주면 네네.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적자가 올해도 110조가 넘고요. 관리재정 수지로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지난 2년에도 다 100조가 넘었어요. 3년째 이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금 있고 이 내년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세입 쪽에서 주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종부세가 대부분 다 세수를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는 돼 있는데요. 예. 이게 당연히 재정 적자를 키울 확률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2주 전 재정 전략 회의 때 천명한 것처럼 아마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출이죠. 지금의 세수 감소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예. 더 나아가서 적자를 더 줄이는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예.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예. 우리 재정 적자를 더 키우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적어도 GDP 대비 3% 이내로 적자를 줄이는 뭐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그런 세출 쪽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